네, 인간의 탐색 4주차 인간과 복지정책 두 번째 파트로 첫 번째 차시로 사회복지정책 발달 사례, 일반론과 한국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먼저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한국 사회복지정책 발달 과정의 핵심 내용을 다음에 제시된 시기별로 설명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시기, 미군정기, 정부 수립과 1950년대, 근대적 사회복지 도입기, 그 이후에 각 정부별 시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론입니다.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역사는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 보시면 빈민법 시대입니다. 대략 중세 봉건제 붕괴 후부터 절대주의 국가가 출현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복지수급 대상은 거린이나 빈민이 되었고 교회와 국왕, 봉건 영주가 복지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였습니다. 복지 욕구는 생존만 가능한 수준에서 충족되었고 복지 제도는 주로 시설 보호나 교회 수도 외에 안식처 제공하는 것과 국가의 공공 부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지 권리 수준은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시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복지와 정치의 관계는 사회통제의 필요성으로 간주되었고 복지와 경제의 관계는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사회보험 시대로 자본주의 폐단으로 인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출현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이 시대의 복지수급 대상은 주로 노동자 계급이 되었고 복지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복지 욕구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고 복지 제도는 사회보험, 공중보건, 교육복지, 주택복지의 본격적 시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 권리 수준은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 다시 말해서 구입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입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만 보험 수급 요건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구입한 권리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지와 정치 관계는 복지정책 운영을 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간주가 되었고 복지와 정치 관계는 복지정책 운영을 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고 복지와 경제 관계는 복지는 경제에 종속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제도적 복지냐 자녀적 복지냐에 있어서 자녀적 복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지국가의 시대로 근대적 복지국가가 출현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가 확산된 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에서부터 등장을 해서 서구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정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 수급 대상은 시민이 되었고 복지 서비스 제공자는 주로 국가와 시민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복지 욕구는 국민 최저 혹은 그 이상으로 설정이 되었고 복지 제도는 시장 실패 보완을 위한 케인즈주의적 사회경제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복지 권리 수준은 시민권에 기반한 수준까지 확장이 되었고 복지와 정치의 관계는 복지정책 운영을 위해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고 동시에 복지정책이 정치적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복지와 경제 관계는 경제와 대등한 파트너 관계, 다시 말해서 복지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적 복지 경제 관계가 가능하다고 간주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나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보편적 복지 추구 시대까지로 시기를 제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의 사회복지는 정치적 통제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1942년 12월에 방면위원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 위원회는 빈민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상담지도, 보호구제, 보건구호, 허적정리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1944년 3월 1일에는 조선구호령을 실시했습니다. 조선구호령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세자, 13세 이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병,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일할 능력이 없는 자를 수급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급 종류는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가 중심이 되었고 제공 방법은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거택구호가 어려우면 시설 위탁도 허용을 했습니다. 조선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 공공부조의 지침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 군정기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 미 군정이 주체가 되어서 의식주와 응급구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미 군정 시대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3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미 군정이 조선총독부 경무국 유생과의 명칭을 보건후생부로 변경한 이후에 이 기관을 중심으로 약 3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위생 업무, 빈곤자에 대한 공공부조, 아동 후생 및 기타 필요한 보호, 노무자의 후생과 응급제도, 그리고 주택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 복지행정이 미비해서 무계획적인 민간구호단체와 시설들이 난립했고 외국 자선단체와 기관들도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1950년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당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통합해서 사회부로 개칭하였고 사회부에서 보건, 후생, 노동 및 부녀에 관한 행정을 관할했습니다. 1949년 3월에 보건부를 창설했는데 사회부에서 관장하던 보건행정 업무를 관할했습니다. 1955년 2월에 보건부와 사회부 모두 보건사회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보건부와 사회부 업무를 모두 보건사회부에서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복지정책을 거의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1951년 3월에 전국 난민 등록을 실시했는데 이때 약 782만 명의 구호 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가져온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1공화국이 준비한 모든 사회복지정책이 전쟁 때문에 임시정책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의존적 구제구조를 생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952년에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국립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사회사업 종사자 훈련과 교육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근대적 사회복지제도 도입기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제도의 태동 계기는 1960년 12월에 개최된 전국종합경제회의입니다. 이 모임에서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가 건의되었습니다. 1961년 민주당 정부가 제안을 수용해서 사회보장제도 연구위원회 규정이 국무회의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에 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애초의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5.16 군사정변부터 1964년 민정 2학기까지 박정희 군사정부 시기에는 한국 사회복지 역사상 가장 많은 19개의 복지법안이 무더기로 입법이 된 시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법안은 바로 1963년에 도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가장 먼저 도입되는 특징이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정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빨리 도입했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1963년부터 1972년에 사회복지 정책의 침체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편의상 1972년 장기 집권을 공식화한 유신을 기준으로 1972년까지와 이후로 구분을 했습니다. 쿠데타에 대한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모든 국력을 투입을 했었고 당시 정치적 안정을 통해 노동력 공급이 과잉되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불가능했고 막대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반대 세력 통제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구빈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 확보로서 포괄적 복지제도를 통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을 필요성이 약했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복지 입법만 위반이 되었습니다.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 법에서는 자활이 가능한 집단에 대한 지도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재해 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타인의 재해를 구제하려다 입은 사상에 대한 구호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사항과 제도에 관한 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도 위반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972년에는 유신체제가 도입되었고 1973년 중화공업 육성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을 외자보다 국내 저축을 통해 조달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시 KDI는 이 법을 통해서 2년 내 약 2조 원을 조달할 가능성을 추계하기도 하였습니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 노동운동이 격화되었습니다. 개발 일변도 정책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를 통한 유아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1976년에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 사태로 박정희 정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1980에서 1987년은 사회복지 정책의 점진적 확대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의료보험제도 소폭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소폭 확대하였습니다. 1982년에 산업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일주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혹은 부상을 4일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84년에 개정됐지만 효사상을 강조함에 따라서 그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1981년에 아동복지법과 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모두 1984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합리화 체계화 명목으로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계점도 노출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노동운동이 격화됨에 따라서 비스마르크식 정치공학적 사회복지 정책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3대 복지정책 시행 발표로 노동운동 세력을 잠재우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대 복지정책이라 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전국민 적용, 최저임금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입니다. 1988년부터 1993년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기에 해당되겠습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현대 정치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직선제 선출, 처음으로 야당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987년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도 전환기를 맞았던 시기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시행한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전국화, 최저임금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고 의료보험제도는 당연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77년부터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였고 197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1981년 1월부터는 100인 이상, 1986년 4월부터는 16인 이상, 1987년 12월 개정으로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1986년 12월에 제정되었던 것이 국민연금법과 같이 1988년 1월 1일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복지정책은 주로 노동자 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1991년 8월에 제정되어 1992년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이 시행되었고 1990년에는 근로자 주택 25만 호 공급 계획이 발표 및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1990년 1월에 제정되었고 1991년 1월에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어서 1991년 12월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고 1992년 3월에는 노동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지 확장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에 두 야당, 즉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민정당,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이 여권과 3당 합당을 이룸으로써 노동운동이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복지 확대보다는 근로연계복지가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1993년부터 1998년은 한국경 복지모형과 그 한계가 노정된 시기입니다. 이전 정부들과 구별되는 김영삼 정부의 특징으로는 첫째,
민주화 투쟁 세력이 중심이 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둘째, 국가와 자본 간 폐쇄적 관계를 개방적으로 변화시켜 일반 국민과 노동자 계급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였다. 셋째, 국가의 복지 제공이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점이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가 반드시 사회복지 정책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권에 성공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사회보장 부분과 보건복지 부분의 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내내 보건복지부 예산은 노태우 정부 시절의 보건복지부 예산보다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은 각종 위원회가 많아 복지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의 내용은 미비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한국형 복지 모형이 제시되었는데 1995년 3월 UN 사회개발 정상회의에 참석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복지기획단의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삶의 질의 세계화를 통한 한국형 복지 모형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국민복지의 5가지 기본 이념으로는 첫째, 성장과 복지의 조화. 둘째, 한국의 특수성 반영. 셋째, 생산적 복지의 강화. 넷째, 복지 공급 주체의 다양화. 마지막으로 물질적 만족과 정신적 행복 추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형 복지 모형은 자녀적 복지 모델에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1998년부터 2003년은 외환위기와 획기적 복지개혁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집권의 정치적 의미는 한국 현대 정치 역사상 첫 평화적 선거를 통한 야당의 집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 국난이었던 IMF 금융위기에 집권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복지 예산의 획기적인 증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이 1999년에 5%, 2000년에 6%, 2001년에 7.5%로 증대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에는 7.7%까지 증대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핵심 복지개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세계은행의 공고에 따라서 국민연금에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적용하려는 안을 폐기했습니다. 공적관리, 세대 간 계층 간 연대,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통합관리의 기본 골격을 유지했습니다. 1999년 4월 1일부터 연금 대상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민 연금제도로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복지개혁으로 의료보험을 통합한 것입니다. 의료보장을 국민연대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기 이전에 한국의료보험제도는 독일, 일본과 같은 조합주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역과 지역에 따라 의료보험 조합을 따로 구성하고 각 조합별로 보험료 수준을 달리하며 재정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정 적자 혹은 흑자가 나는 조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도 통합했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르면 지역, 공무원과 교원, 직장의료보험으로 분리되던 것이 공무원과 교원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이 1998년에 통합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이 199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직장의료보험을 포함한 모든 조합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방식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도 제도적 측면에서 거의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한국 공공부조의 근간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으로 이 법안은 한국의 자녀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의 대표주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에 제정돼서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65세 이상, 18세 미만 기준을 개혁하여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선정 가능하게 했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 보호, 피보호자 등 시혜적 성격의 문구를 보장, 수급권자 등 권리성 문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도 확대 개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 확대는 공공부문의 고용을 증가시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로연금 신설, 장애범죄 확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무상보육사업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 대상 확대,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가 확대되었습니다.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1998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고 노인, 여성을 위한 특별치료사업을 실시하여 1998년에 17,000명, 1999년에 6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던 시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정책 목표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 상대적 빈곤 완화, 풍요로운 삶의 질 실현, 참여복지 지향,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지향, 사회서비스 중 특히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 발전에 기여한 것이었습니다. 참여복지 지향과 관련해서 복지 제공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정책 결정 과정과 분배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로서 2005년에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던 138개의 보건복지부의 국가보조사업 중에서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장점으로는 각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행정,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 분권화의 정도에 따라 해당 지방이 영향을 받게 되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